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3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네요. 자, 역시 41번부터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3회 정기기기 3과목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가로 안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을 순서대로 내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내용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가로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 4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첫 번째 가로는 몇 글자일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한 글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가로는 몇 글자일까요? 2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건 아니겠죠, 설마. 세 번째 가로는 3글자, 네 번째 가로는 4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릴 건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번도 바뀌어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첫 번째 가로 한 글자, 두 번째 가로 2글자, 터논이니까 세 번째 가로 3글자, 네 번째 가로 전력손실 4글자. 끝났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땡 잡는 거죠. 자, 42번 갑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상식 정도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직류전동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류는 주파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3번에 주파수 제어법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계자 제어하고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파수 제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교류기의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주파수 제어가 있습니다만 직류 전동기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들어갑니다. 스텝 모터가 또 나왔네요.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가감속이 용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정역 운전이 가능하고 변속이 쉽다.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차 때도. 그 다음에 위치 제어 시 각도 오차가 적고요. 4번 보시게 되면 얘가 틀렸는데 브러쉬 등 부품수가 적고요. 특별한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핑 모터는요, 특징이 좀 10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좀 문제 속에서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도 뭐 특징들이 거의 잘 나오는데, 스태핑 모터가. 그 특징들이 주로 답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나올 때마다 답을 갖다가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4번 단상반파의 정류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정류기 쪽에 보면 단상, 반파와 전파가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상반파의 정류율이 몇 프로냐면 40.6%죠. 효율은 항상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교류분의 직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류 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류는 이제 어쨌든 간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 이제 분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똑같냐면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전파가 나오면 얼마냐면 무조건 2배야. 81.2% 파이 제곱분의 8 곱하기 100 이렇게 푸시는 거죠. 예전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떤 학생이 요것만 외우고 간 거예요. 요것만. 그죠? 제가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는 요것만 외우시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분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지금도 분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딱 40.6% 외우고 갔는데, 분수로 나오니까 40.6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인가 하고 틀린 거야. 계산기를 눌러봤어야지.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눌렀을 때 하나가 답이 있었을 건데, 그죠? 그걸 생각 못 했던 거죠. 그 학생은. 자, 어쨌든 간에 제가 2가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필요 없죠? 예. 40.6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왜? 분수 나오면 어떡하면 돼? 계산기 눌러서 40.6 나오면 걔가 답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파는 무조건 몇 배? 2배. 81.2%가 되겠죠. 자, 45번 갑니다.
자, 45번은요, 변압기 1차측 사용 대비 22,900V 줬고요. 2차측 전압이 360이었다면 2차측 전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380V로 약간 올렸대. 360에서 380V로. 1차측의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합니까? 물어봤네요. 우리 변압기는요, 일단 권수비 공식을 써볼게요, 제가. 무조건 뭐야? N2분의. 요거 권수죠, 권수. 권수비. N1. 전압비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이 되는 거야. 지금 주어진 거는요, 전류도 없고 어떤 임피던스도 없어요. 그래서 권수하고 전압비만 줬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권수비 공식만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게 1차측 사용 탭 22,900V 줬죠? 그 사용 탭이라는 게 있는데, 변압기 보면 탭 전압이 있어요. 이렇게 탭 전압, 단자야. 그래서 탭을 갖다가 뭐 100% 탭에 걸면 전압이 100% 다 걸리는 거고요. 50% 걸면 전압이 50%만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단위가 볼트니까 전압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전압이 아닙니다. 그냥 탭이에요. 권수야, 권수. 권수.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차측 사용 탭이 바로 누구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수의 탭을 갖다가 이렇게 걸었을 때 22,900V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만약에 50% 탭에 딱 걸면 전압이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그 탭을 갖다가 어느 위치에 잡느냐에 따라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측 전압이 변하더라도 실적으로 탭은요, 1차측에서만 전압을, 그 탭을 조정해 가지고 2차측 전압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N1 곱하기 V2는 N2 곱하기 V2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N1에 대한 값을 갖다가 물어본 거를 지금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2차측 전압이 360에서 380V로 하기 위해서 1차측 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요 놈을. 자, 그럼 얘를 갖다가 N1을 잡았을 때 얘를 넘겨볼게요. N1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V1이죠, 지금. 그죠? 요렇게 곱했으니까 N1 곱하기 V2는 V1, N2, N2 곱하기 V1이 되겠죠. 자, 요걸 넘기면 V2분의 V1에다가 N2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뭐하고 뭐는 안 건드렸냐면, 요 V1하고요, N2는 안 건드린 거야. 얘네들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 그럼 지금 요 2차측 전압을 올리려면 1차측의 탭을 갖다가 몇 볼트로 잡아줘야 됩니까? 탭 건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럼 볼게요. N1하고 얘네들은 일정하니까 자,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V2분의 1이죠. 자, 얘네들이 일정할 때 요놈하고 요놈 관계는 뭐야?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전압이 원래 V2라는 전압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V2라는 전압이 2차 전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는지를 써볼게요. 변화되기 전이 분모, 변화된 후가 분자입니다. 그럼 360V가 변화되기 전이고요. 380V가 변화된 후죠. 근데 1차 측의 권수는 2차 전압과 반비례니까 요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으셔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결국엔 N1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80분의 요게 위아래가 바뀌니까 분의 1이니까 역수관계니까 요것도 뒤집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380분의 360 곱하기 원래 권수가 얼마였어요? 22,900이었죠. 1차측 사용 탭이 22,900.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문자가 좀 헷갈리시면 요걸 N1 다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압이 360V, 처음에 2차측 전압이 360V였을 때는 그때 1차측의 탭이 22,900인데 이 전압을 올렸잖아요. 그럼 올리기 위해서는, 자, 2차측 전압을 갖다가 2차측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는 1차측 탭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내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네들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V1하고 N2는 일정한 상태에서 요게 쌤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를 낮추면 되는 거죠. 얘를 낮추면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일단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N1 다시는 실제 얼마 나오냐면 21,900V가 나오는 거죠. 21,000 대략입니다. 대략 21,000 정확하게 21,694 나오나요? 예, 694
94V가 나오네요. 그래서 1차 측의 권수 탭을 갖다가 조금 22,900에서 조금 낮춰주면 2차 전압이 올라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죠? 그래서 요거에 가까운 숫자가 21,900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가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실기에도 나와. 실기에도 2차 실기에. 그래서 요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식을 써놓고 요거를 이항해보면 N1 곱하기 V2는 N2 곱하기 V1이 되는데 지금 언급한 숫자는 2차 측 전압과 1차 측, 2차 전압과 1차 측의 탭이 얼마로 나야 되냐 두 가지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걸 뒤집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380분의 360인데 원래의 탭 전압이 22,900이었으니까 그건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 전압을 20V 더 올리기 위해서 1차 측의 탭을 갖다가 원래 값보다 낮춰주면 되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6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건선과 계자건선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요. 유도자가 회전하는 거 물어보는데 고주파 발전기가 답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이 고주파 발전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주파 발전기. 이게 이제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쪽에 쓰는 발전기인데 이 고주파 발전기는요. 첫 번째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파수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봐봐요. 고주파잖아요.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백에서 보통 2만 헤르츠인데 수만 헤르츠에 사용되는 발전기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고정자가 누구냐. 요걸 물어보죠. 고정자가 계자와 전기자가 모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회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회전자. 회전자는 유도자입니다. 유도자. 좀 일반적인 그 발전기 전동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정자는 계자와 전기자 고정되어 있고 회전자는 유도장을 좀 쓰고 있다.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7번 들어갈게요. 아까 2회 때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삼상 출력을 물어봤죠. 읽어볼게요. 동기 렉턴스가 10옴, 전기자 저항이 0.1옴, Y결선에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고요. 우리 동기기는 다 삼상 Y결선을 합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상의 단자 전압이 V가 4000V, 그다음에 유기 전력이가 6400V고요. 부하각 델타가 30도일 때 삼상 출력이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2회차에 또 풀었던 문제하고 비교가 되죠. 아까는 한 상에 대한 출력을 물어본 거고 지금은 삼상 출력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P값은 XX분의 2V에 자, 사인의 델타. 델타는 부하각입니다.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삼성 잡아주시고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3배. 삼상 출력이니까. 자,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제가 XX가 얼마냐면 10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냐면 2가 6,400 줬죠. V가 얼마? 4,000 줬네요. 이것도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네요. 자, 사인의 부하각이 몇 도입니까? 30도. 그죠? 최대 출력이 되려면 90도.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 삼상이니까 3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렀을 때의 답이 얼마 나옵니까? 3840 나오죠? 예, 요 답도 아주 많이 예전부터 출제됐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있어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48번 여기서 해결을 해볼게요. 전력 변환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볼까요? 변환기 뭐야?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아니면 뭐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이제 변환기라는 건 승합도 하고 강압도 하는 거니까요. 변환기가 맞습니다. 자, 정유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인버터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컨버터는 반대입니다. 예,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컨버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정유기도 마찬가지. 근데 유도전동기는
교류 전원을 교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환기가 아니에요. 뭘 변환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동기계 회전자이한 분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회전자이한 분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회전계자형, 회전전기자형, 그 다음에 아까 고주파 발전기에서 말씀드렸던 유도자형, 얘도 회전자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자를 이용해서 회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전기자를 이용해서 회전자를 쓸 것이냐, 유도자를 이용해서 회전자를 쓸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가 맞는데 1번에 보시면 원통형이 있죠. 이거는 뭐야? 원동기에 의한 분류예요. 우리 원동기 보면 동기발전기에서 돌극기하고 비돌극기가 있죠. 그 돌극기, 비돌극기에 따라서 원통형이냐 아니면 그 비원통형이냐 아니면 돌극기냐 뭐 비돌극기냐 철극기냐 동기계냐 철기계냐 동기계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1번은 되겠습니다. 원통형하고 이제 비원통형 두 가지가 있죠. 원통형은 이제 말 그대로 원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원통으로. 돌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비돌극기라고 부르고요. 비원통형은 돌출되고 돌출이 안 되고 돌출되고 돌출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돌극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가 아닌 거, 회전자의 분류가 아닌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원동기에 의한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0번으로 가겠습니다. 회전수를 줬네요. 1732rpm 줬고요. 직권전동기 하나 밑줄 그셔야 되고 토크가 4분의 3으로 되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직권전동기에서 관계식 하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전동기 어떤 관계식이 들어가 있냐면 요거죠. 토크하고 전류는 제곱의 비례, 그죠? 근데 이제 회전수는 제곱의 반비례. 항상 요거 관계식 기억하셔야 돼요. 분권전동기는 여기에 있는 제곱만 없애버리면 분권전동기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요 토크하고 회전수의 관계 물어봤잖아요. 요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좀 해볼게요. 자, 그럼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죠. 처음에 토크는 얼마였냐면 무조건 100%예요. 1이야 1. 그때 회전수가 얼마는 얘기입니까? 1732. 그래서 1732에 제곱분의 1로 놓으시고 근데 토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100%에서 1에서 4분의 3으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때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1은 곱하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 옛날부터 했던 거 기억나요? 엄정화의 크로스, 그죠?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야. 자, 그래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n 제곱분의 1은, 그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4분의 3 곱하기 얼마? 1732 제곱분의 1. 자, 요거 분수니까 요거 위아래 바꾸면 돼요. 분모 문제 바꾸면 n 제곱이 될 거고요. 제곱도 넘겨버립시다.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루트가 들어가죠. 자, 요거 위아래 분모 문제 바꿨으니까 얘도 바뀌겠죠. 그래서 3분의 4로 바뀌고요. 얘는 제곱이 있잖아요. 원래는 분수 위아래 바뀌니까 1732의 제곱인데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173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2000rpm 나와요. 2000rpm.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네요. 요게 답이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굳이 뭐 새로운 문제라고 언급을 안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다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51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어봤는데 A는 뭐예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전기자가 되는 거고요. F는 필드, 계자입니다. C는 우리 보상권선이라고 하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는요, 우리 이제 75W,
75W 소용량에 쓰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특수전동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에 사용되는 전동기입니다. 이 용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용도도 기억하셔야 돼. 이 용도를 주고 무슨 전동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자, 52번입니다. 정유회로에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활회로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교류가 있는데 교류의 파형이 있는데 직류로 바꾸면 얘가 실제로 깨끗한 직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막 직류분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평평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깨끗한 직류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걸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출력 전압의 맹유분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요렇게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길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길바닥이 이제 옛날 비포장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 비포장도로에 울퉁불퉁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맹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걔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스팔트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면 파형이 깨끗해지겠죠. 직류에 가까운. 그래서 그걸 맹유분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나중에 그 실기 쪽 들어가게 되면 뭘 배우냐면 축전지를 배우는데 그 축전지에서 뭐가 또 들어가냐면 교류를 직류를 이렇게 바꿔서 써요. 또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교류니까. 그러면 그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변성을 할 때 뭐가 존재하면요. 고조파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DC 필터라는 걸 써요. L과 C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필터를 제거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한 다음에 깨끗한 파형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직류에 가까운. 자, 52번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그다음 53번 들어갑니다. 53번 이상적인 변압기의 모브화에서 위상관계로 옳은 거 물어봤죠. 이상적인 변압기는 뭐예요? 손실이 없는 변압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모브화라고 했기 때문에 알만의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석과 여자전류의 위상이 동이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답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잘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54번. 3000V 60Hz 8극, 100kW 3상 유도전동기 전부와 2차 동선이 3kW고요. 기계선이 2kW래요. 그 다음에 전부와 회전수를 물어봤죠. 단위를 보시게 되면 단위가 다 똑같죠. 킬로와트. 자, 회전수 N은 공식이 뭡니까? 회전자의 속도라고 하는데 1-S의 NS가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이 NS는 뭐만 알면, 그렇죠? 극수와 주파수만 알면 구할 수 있죠. P분의 120F니까요. 자, 극수가 몇 극 줬는지 볼까요? 극수가 8극이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가 몇 Hz냐면 60Hz. 그래서 요거 누르면 900rpm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NS하고 N 중에 항상 누가 빨라요? NS가 빨라. N이 느려요. 그래서 그 슬립 SNS만큼 우리가 속도차가 나는데, 그래서 900보다는 항상 N값이 느린 놈이 답이다.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슬립을 구해야 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 NS분의 NS. 자, 마이너스 N. 요걸로는 못 구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N값이니까. 그러면, 슬립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 P2C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동선 나오면 무조건 요 슬립은 요 공식 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력을 안 줬잖아요. 그럼 입력을 안 주면 우리 입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2차 동선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3kg 줬네요. 3 넣어주시고. 단위는 똑같으니까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 여러분들 그 100kW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숫자만 있잖아요. 그게 출력이야. 입력은 입력이 몇 킬로와트입니다. 라고 줍니다. 항상. 자, 출력이고요. 플러스 손실. 손실 두 가지가 있죠. 2차 동선에 3. 그 다음에 기계선에 2.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0.028 나오죠. 0.028 나옵니다. 자, 요걸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제 다 구했잖아요. 1 마이너스 0.028에다가 NS 얼마예요? 900. 그래서 요거 누르면 874 RPM 하고 나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숫자 안 바뀌고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74. 예. 자, 그 다음 55번으로 갑니다. 55번도 뭐 기존에 있었던 문제 안 바뀌어 나왔네요, 숫자가. 자, 어떤 단상 변압계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고요.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랍니다. 전압 변동률 물어봤죠? 우리 변압계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었죠. V2N분의 V2제로 2차 무부하 전압입니다. 마이너스 V2N. 2차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퍼센트로 보면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저항 강화율하고 리액턴스 강화율 가지고 했던 공식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가 들어갈 때는 지역률일 때, 그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진역률일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요거 가지고 풀어야죠.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알죠? 놈 기억하시면 돼요. 이상한 놈. 자, 그러면 작은 놈 얼마 줬냐면요. 230 줬죠. 그래서 230분의 얼마야? 240 마이너스 230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4.35%가 나오겠죠.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 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56번. 자, 56번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삼상 유도 전등계 슬립이 S일 때 2차 요율을 물어봤죠. 우리 2차 요율 공식을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이 누구야? P 입력 분의 출력 아웃.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만약에 기계손이 나오면 여기다가 기계손 더해주셔야 돼. 얘가 없으면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1-S. 또 하나가 NS분의 N.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있겠죠? 요걸 동기각속도, 요거를 회전자의 각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요거 물어본 거죠, 공식. 1-S. 이 중에서도 솔직히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1번이 되겠죠. 뭐 퍼센트로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야? 1-S에서 가로에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57번 갑니다. 57번. 직류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하네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속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는데 요 사실 코일 전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다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 계자 저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면 여기에 계자 전류가 흘러 들어오죠. 요게 하나의 뭐예요? 가변 저항이야. 가변 저항. 이 가변 저항을 우리가 F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계자 저항인데 요 계자 저항은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코일이에요. 그럼 얘는 한번 코일을 감으면 일정한 자속이 나오죠. 그럼 얘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 딱 한번 코일을 감아 놓으면 정해지는 저항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저항은 위에 있는 저항은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죠. 가변 저항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요 전압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조정이 돼. 왜? 자, 보세요. IF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메업체 V는 뭐예요? IR이죠. 그러면 전류는 IF밖에 없고요. 저항도 넣으면 직렬이니까 FR 플러스 RF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얘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저항을 올리면 전압도 올라가죠. 이 전류를 내리면 얘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압을 조정하는 건 가변저항, 계자 저항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죠. 2번.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58번 여기서 합시다.
자, 여러분들 58번은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슬롯수가 32개, 코일 변수가 64개, 극수가 4극, 1구, 단중, 중권을 줬대요. 근데, 같은 극수의 2구, 그 구자는 1구, 2구는,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이중 파권으로 변경했대요. 단자 전압은 몇 배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단중 중권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중 중권. 단중 중권일 때는 A하고 P가 같지요. 그러면 지금 극수가 몇 극짜리로 했냐면 4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수가 4극이니까 이건 병렬수도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중 파권이라고 했잖아요. 이중 파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파권에선 병렬수가 항상 얼마예요? 2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원래 다중도 M이 들어가는 거죠. 다중도 M. 이건 단중일 때 얘기죠. 단중일 때. 근데 다중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M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중이니까 여기 얼마 넣어야 돼요? 2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병렬수가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중 중권도 병렬수가 4개, 이중 파권일 때도 병렬수가 4개니까 같다는 얘기죠. 근데 뭘 물어봤냐면 전압 물어봤죠. 그러면 단자 전압인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전력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기전력 공식은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한판 아니겠습니까? 회전수 N.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일정한 거고요. 요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극수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A하고 P하고 다 4니까 4분의 4니까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파권도 병렬의 수가 4개겠죠? 여기서 4 넣으시면 돼. 근데 원래 극수도 얼마예요? 4야.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얘 넣으면 4분의 4고요. 얘도 4분의 4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중 중권이나 이중 파권으로 감아도 결국에는 똑같다. 기전력이. 그래서 몇 배? 1배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나머지 조건은 같으니까요. 나머지 조건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얘네는 일정하다. 그래서 얘 A하고 P가 중권 4, 4분의 4, 1. 그 다음에 이중파권도 4니까 4분의 4, 1. 그래서 1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갑니다. 4극이 60Hz 줬고요. 극수하고 주파수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기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얘도. 자, 59번. 자, 4극이 61Hz 줬고요.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1kW의 동기와트에 대한 토크 물어봤죠. 토크의 단위가 뉴턴메타니까 우리 뉴턴메타 나오면 공식이 뭐예요? 2파이 NS 분의 60의 P2 요겁니다. 요 P2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2차 입력 또는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준 거죠. 동기와트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NS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NS는 P분의 120F. 그죠? 자, 극수가 얼마라고요? 극수가 아까 4극, 그 다음에 120의 주파수가 60. 참고로 이 4극이 60Hz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네. 1800 나오죠. 1800 RPM. 자, 이제 갖다 넣으시면 돼. 1800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60 곱하기 P2는 동기와트가 되겠습니다. 1kW죠. 근데 1kW는 와트로 환산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3승 요거 해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답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5.3 나와요. 대략 5.3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토크 나오면 단위 잘 보셔야 돼. 킬로그램 메타 나오면 0.975 n분의 p로 구하는 거고요. 지금은 뉴턴 메타이기 때문에 2파이 n 60의 p 요걸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기와트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ns분의 p2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60번 갑니다. 자, 1차 전압 6600V 줬고요. 2차 전압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수가 1000회 변환기가 있다. 1차 권수에다 밑줄 그셔야 돼. 전압은 두 가지 종류를 다 줬잖아요. 1차, 2차 전압. 근데 권수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2차 권수는 안 주고 1차 권수만 줬기 때문에 1차 측의 기전력을 물어봤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최대 자속을 물어봤죠. 그럼 변압기 기전력 공식을 씁니다. 이는 4.44.
자, FM 파이. 예, 물론 이제 파이 대신에 우리는 B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속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나머지를 넘겨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4.44 F n분의 2가 되겠죠. 1차니까 E1과 N1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E1과 N1 주파수는 1차나 2차나 동일할 거니까요. 자, 그럼 E1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E1의 전압을 6600V 줬어요. 4.44 주파수가 60Hz 그죠? 그 다음에 1차 원수가 아까 1000회 줬지. 1000회 1000.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 대략 얼마? 0.025 단위는 뭐예요? 자속의 단위 웨버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몇 번이 되냐면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 기전력 공식도 동기기뿐만 아니라 유도기, 변압기까지 있는데 이 기전력 공식은 이제 참고로 변압기 기전력 공식이 잘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유도기나 변압기는 똑같고요. 동기기에서는 여기다가 권선의 계수라고 하는 K 오메가라는 게 있죠. 권선계수. 걔만 더 곱하기 하나 문자가 들어가는 건데 변압기에서는 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3년도 3회 문제풀이 예, 마무리를 하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2차 실기 때 여러분들이 꼭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예, 저의 23년도 1회부터 3회까지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